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내일신문이라고 하는 창으로 특히 오피니언면, 실온 칼럼으로 세상을 깊게 들여다보고 내다보는 코너 시작합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녀. 예. 자,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이번 주에 뽑은 김종필 TV 선정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꼭지는 첫 번째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미들의 반란과 공매도 금지. 2월 4일자 내일 실론에 실린 박현채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2월 3일자 신문노에 실린 제목은 괜찮은 남자란 없다. 최준석 언론인 과학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꼭지는 2월 3일 유철유 칼럼입니다. 제목은 숨겨진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의 뉴노멀. 자,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께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축년 맞이해서 붉은 소가 왔습니다. 소띠 이보라 변호사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 소띠시구나.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빨간 소 갑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꼭지는 개미들의 반란과 공매도 금지. 지난주에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게임스탑 사태 다 알고 계시나요? 그때 이제 개미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입해서 주가가 폭등했었고, 지금은 상당히 폭락된 상태라고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기겠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 많은 개미들이 결집해서 전 세계의 개미들이 결집을 해서 주식을 폭등시켰던 개미 역사상 상당히 큰 반환점이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뉴스들이 많이 이제 오가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여의도에 잠깐 지나가다가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개미들이 테이핑을 한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공매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제 금지시키느냐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개미들이 공매도 폐지를 외치면서 지금 정부 시책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공매도가 사실 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가격 거품을 없애고 그 시장에서 작전 세력을 몰아내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존재한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 개인은 할 수가 없고 투자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이 공매도에 의해서 이 주가 하락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주가 하락을 염려한 정부에 의해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개미들의 그런 강력한 반발과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암묵적인 동의로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가 일단은 공매도 금지가 잠정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최근 한국의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개를 권고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에 위험 회피 수단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빼게 되면 오히려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는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유물이라는 이유로 이제 동학 개미들로부터 줄곧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 있어서 물론 수많은 선진국들이 아직도 공매도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나 아니면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방안들을 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꼭지 괜찮은 남자란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칼럼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칼럼의 논조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런 소송들을 좀 많이 해보는 변호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당부도 할 겸 좀 짚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의당 당대표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성 관련된 의식이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예전과 달리 강제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성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 엄격해졌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그런 성추행, 그리고 사퇴 사건, 그리고 뭐 조두순 석방으로 인해서 불거진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성 관련된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 생각으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계속 우리를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결을 좀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보통 남성분들을 많이 꾸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해보는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꼭 남성이고 여성이고가 아니라 이 성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학교나 뭐 직장에서도 뭐 연 1회 정도 필수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성교육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교육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이제 진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성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저희도 이제 사건 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장의 판단 혹은 검사님들의 판단이 예전과는 좀 더 개인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그런 성 관련 의식을 좀 더 존중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오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시민이라든지 일반 사회에 있어서 그런 의식의 변화는 아무래도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물론 반성도 좋지만 좀 더 앞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음소거가 것이 좋지 있어요. 않겠나. 예, 예,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보라 변호사.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꼭지 진행하시죠. 제가 이 내일신문 칼럼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매번 좋아한다고 저의 짝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제가 좀 약한 부분,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칼럼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짚어주시는 경향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내일신문. 아이고, 또 뜻밖의 애정 고백, 베리굿입니다. 네, 응답해 주십시오. 내일신문. 그런데 응답하라 내일신문. 오늘 가져온 칼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칼럼인데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를 계기로 촉발된 그런 경제 위기가 차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와 투자 같은 실물 경제는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번 짚은 적도 있고, 좀 전에 우리 안 대표님도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수출액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 본다고 하더라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시장은 지금 화랑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만 보더라도 엄청난 지금 화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고 보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주택시장 가격 변동도 상당히 이제 극심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다시 또 내놓기도 했죠. 주택이라는 삶의 공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도 사실은 요즘 많이 불안한데요. 이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은 다 잡고 있는데 나만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다 끄덕이시 네. 네. 그런 증상들을 포모라고 하는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포모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세대들이 지금 포모를 겪으면서 그 불안감에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뭐 빌라부터 일단 시작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자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기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편에서는 이것이 거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산소득 중심으로 소득 구조가 재편되는 세계라는 전망이 한쪽에 있다면 다른 쪽에는 어차피 그런 식의 자산소득 팽창은 그 원천인 실물 경제가 취약할 경우에는 거품일 뿐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충하는 이상 어느 쪽이 옳다 혹은 어느 쪽이 그르다, 어느 쪽이 결과적으로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 경제 현재 모습을 살펴본다면 지금 실물 경제 침체 속에서 자산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현상이 단순히 이런 코로나 효과인지 혹은 자산 중심 경제로서의 변화 과정의 일부거나 촉매인지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투자가 지금 촉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자산 중심 경제로 이행한다는 쪽에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하다고 이 칼럼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저도 사실 거품인지 좀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 거품인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포모 현상에 비추어서 지금 뒤늦게라도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빌라를 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는 여러 경제학자의 견해를 좀 참고를 하셔서 팬데믹 이후에 상상하지도 못할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좀 들으셔서 앞으로의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견해들을 좀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바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일 후면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3명의 팀을 대표하여 늘 우리에게 빛을 주는 이보라 변호사가 대표로 신년 덕담을 했으니까 이제 설 연휴, 설 명절에 관한 덕담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다. 제가 소띠라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소의 특성이 여물을 좀 천천히 씻긴 하지만 그래도 우직하고 그리고 든든하고 또 이제 근면성실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근면성실하게 여물을 천천히 씻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빛도 비치고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설 연휴 이런 빛나는 그런 따뜻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훌륭했습니다. 우리 안동호 대표 박수 한번 치죠. 아주 감동적인 설 연휴 덕담이었습니다. 소가 여물을 씻듯이 근면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빛이 환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거의 대한변협 회장 취임사에 버금가는 훌륭한 덕담이었습니다. 하여간 두 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종필 TV 독자들과는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휴식이 있는 건강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